예,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정체 상태, 코스닥이 좀 밀린 흐름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요. 그죠? 힘이 없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였던 엔비디아 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그 의미와 함께 이후 시장 흐름 전략들 시황 해설자들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을 항상 매크로와 변곡점으로 잘 읽으시는 분이죠. 문장주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 대표님과 나눌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를 당연히 여쭤봐야 될 거고요. 그 전부터 이루어졌었던 사실 트럼프 랠리가 이제 좀 종료되는 것인가 변동성도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 여쭙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다들 체크하고 나름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정리 혹은 문 대표님의 시각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엔비디아 올해 주가가 사실은 200% 이상 가까이 올랐으니까 네.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이제 팩트셋에 예상하는 실적보다도 그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4분기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가격이 높다는 거는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이래야 주가가 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실적은 좀 시장 기대치에 좀 약간 더 미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그죠? 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잖아요. 제가 오프닝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70%인데 그거 갖고 되겠어라고 하니까 그죠? 이게 지나고 보면 엄청난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7시 쯤에 이제 어닝 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애널리스트들 질문이 그 이익률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70%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이제 그 이익률인데 거기에서는 70%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그 3분기 이제 매출 이익률이 70% 후반에서 중반으로 떨어졌죠, 사실은요. 그래서 만약에 70% 후반대가 나왔으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서 시장이 좋았을 텐데 그 좀 낮았고 그 어닝 그 컨퍼런스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물었던 게 블랙에 관련돼서 매출 이익률이 어떠냐를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반영되느냐, 그죠? 그 지금 나오는 블랙에는 이제 샘플 매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발열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좀 빼드리더라도 그 CFO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내년 하반기에는 그 블랙의 그 매출 총이익률이 70% 중반 이상에서 수렴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상반기에는 그 블랙의 그 매출 총이익률은 70% 초반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호포가 이제 매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TSMC에서 그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캐파를 조정하면서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측면이잖아요. 가격 올리게 되면 당연히 매출 총이익률은 떨어지게 되고 이 부분이 또 이제 애플과 퀄컴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IT 기업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TSMC의 그 캐파 조정에 따라서 가격 인상은 그 IT 기업의 또 마진이 떨어지는 측면이 좀 감안된다고 하면 당연히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매출 이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측면은 시장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실현성 측면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표를 준비했기 때문에 표를 주시면 제가 30초 만에 일단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표 아까 보여주신 거 보십시오. 일단은 AI 쪽의 실적이 이제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이제 매출액, 주당이익 다 넘어섰고요. 4분기 전망이 이제 기대치보다는 높지 않다는 거. 데이터 센터 좋았죠. 112%로 가장 좋았던 거고요. 이제 말씀하신 엔비디아 CFO나 젠슨 황 얘기들은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 4분기부터 반영된다. 그게 이제 요점이었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말씀드린 것처럼 70%인데 더 높이라고 하면 사무실 책상 팔고 젠슨 황 가죽 잠바 벗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기대치. 엔비디아 얘기 이 정도 할까요? 다음 넘어가도 됩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 어닝스 컨퍼런스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AI에 대해서 네. 생성의 AI에 대한 측면은 경험을 해봤지만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하고 쓰기에는 좀 다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AI 관련돼서는 추론형이라든가 물리적 AI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젠슨하가 했던 말 중에서 추론형이 아직까지는 초기 국면에 진입을 아직도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성장을 이제 마무리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추론형으로 진행된 시점에서의 좀 상승을 국면을 생각하면 그 국면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은 좀 앞서서 성장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둔화가 돼서 가격이 어느 정도 그 성장과 관련돼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된 다음에 추론형이라든가 피지컬 AI가 다시 이제 시장에 많이 도입이 되는 시점에서 캐펙스 투자될 때는 다시 엔비디아는 또 강하게 성장할 수 가격의 상승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전히. 네, 시장 전망 전략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은 최근에 전통주가 좀 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을 주도하는 건 나스닥 기술주니까요. 네. 나스닥 지수를 보면 고점에 지난번에 19,300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한 2% 정도 지금 약간 조정 권역입니다. 워낙 많이 네, 올랐기 예. 때문에요. 그럼 이제 트럼프 랠리, 뭐 연말 랠리, 소비, 연말까지 미국 시장, 글로벌 증시 시장으로 단기 관점에서 보면 좋은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단기 전망은요? 일단 제가 이제 일전에 왔던 거를 먼저 말씀을 하면서 예. 상기를 하고요. 네, 네. 계속 이제 제 논리를 이제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2주 전에 이 목요일에 왔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그 미국의 이제 주식은 비싸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시장이 좀 하락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틀 전에 그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5%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은 제가 트럼프 이제 랠리,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국내 주식 역시 시장에 6% 이상 마이너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발표하면서 오히려 반등하는 측면인데 저는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미국 시장이라든가 국내 주시장을 봤을 때 여전히 주시장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멈췄나 스톱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비트코인 가격이 94,000불까지 지금 가고 있고 10만 불 가고 있는 측면에서 일단 트럼프 정책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의 10년물 시장 금리가 지금 플러스 4.5%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가 그 최근에 이제 4.4%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 네. 4.41이네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채권 가격이 하락해 쉽게 말해서 시장 금리가 상당 가까이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고려해 보시라. 그러셨죠. 그리고 동시에 달러가 원화 1,4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원화가 더 약세로 가는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질문하시는 게 올해 이제 국내 주시장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되냐?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2018년도 가을 시점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준비했던 차트가 있는데 네. 좀 네. 되게 재밌어서 한번 그 보시면 이건가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코스피 하면 뭐 지금 2,500 깨고 2,400 그 사이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00년 그때 이제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차트를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코스피 차트가 어떻게 된지를 저희가 그 블룸버그에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지수가 우리가 봤을 때는 2,400포인트 이상이지만 달러를 환산해서 본 그 코스피 지수는 사실은 2,000포인트가 살짝 붕괴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가격적으로 글로벌 투자가 입장에서는 달러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평가는 돼 있지만은 국내 주식은 모멘텀을 바탕으로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
6개월 이내에서는 국내 증시의 모멘텀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경기 둔화에 따라서 고가권에서 조정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역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고가권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면 조정폭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는데 네. 국내도 그 영향이 있지만은 국내는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2025년을 봤을 때 국내 주식이 오히려 미국 주식보다 나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내 주식에 있는 투자가들이 올해 소외됐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저는 간다는 건 오히려 시기를 많이 놓쳤던 측면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는데 좀 보시면 네. 재밌는데 얼마나 미국 시장이 많이 고평가가 돼 있냐고 이게 볼 수 있는 게 네. 유동성 지표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보면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글로벌 이제 펀드 매니저 그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인데 바로 그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네, 미국 대선 이후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매니저 주식 비중은 늘렸다 이거죠? 올라갔던 폭이 예. 상당히 폭 점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11월 초에 미국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연말까지 주식 되게 강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사실은 선반영을 많이 시켰다는 9월 달부터 미국의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해왔고 그다음 비트코인 가격이 왔고 상승을 했고 미국 주식도 상승했다는 측면은 사실은 우리가 마법같이 쓰는 선반영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2024년도에 글로벌 자금 중에서 거의 30조 달러 정도가 미국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30조 달러면 미국의 거의 1년 GDP 금액에 맞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많이 가매수돼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그 연말까지 어떻게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이쯤에서는 좀 하락 행보 조정을 좀 보이지 않겠나.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기 전망입니다. 네. 단기 전망 봤고요. 국내 증시의 상대적 우리가 저평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더 심화되지는 않을 걸로 이제 보셨고 국내 기회도 오히려 이제 기회가 좀 있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단기 전망 말씀하셨으니까 전략 좀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제일 세이프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이제 마켓을 보면서 가장 확률이 좋은 투자를 해야지 네.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일주일 단위로 어떻게 투자의 기회를 찾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 3개월, 6개월 정도의 1분기, 2분기 정도의 기회를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7이 고점이고 그거를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고가권을 더 형성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1,400 이상의 달러 강세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달러가 좀 약해질 수 있는 시점을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금리가 지금 4.5%인데 저는 이제 지금 10년물 이제 시장 금리에 대한 일단 상단을 4.8%까지 열어놓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를 터치하면서 채권 가격이 저가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채권이 4.5%든 4.6%든 4.7%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이 떨어진 기간에 저는 저가로 채권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미국 국채를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채를 투자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국내 국채 같은 경우에는 발행 이슈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12월 대비해서 1월에 발행 물량이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금리는 국내가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간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매력을 보더라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단기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1월까지 혹시 4.7%까지 시장 금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는 저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국 국채에 관련돼 있는 ETF를 투자를 해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 미국 경기 둔화 시점에서
경기를 반영한 그 금리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그 출연하게 되면 네. 그 좀 왜 이런 그 금리가 좀 인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 시장 전망 전략 함께했습니다.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